안녕하세요. 자, 연합국학원입니다. 수능 특강 262조 갈래복합 6강 시작하겠습니다. 수필은 제외하고 현대시 2개를 할 테니까 꼼꼼하게 잘 적어둘게요. 자,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각,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최승호의 시를 공부할 건데 2개의 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둘 다 힘들다가 잠시 어떤 공간에서 쉬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다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백석 1920년대 30, 4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백석은 시적 경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적어볼까요? 1번 일제강점기, 일강기, 가족 공동체 해체.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자, 일제강점기에 가족 공동체 해체를 다룬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에도 나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승이라는 시 기억나죠? 거기에서도 여자는 승인 됐지만 그 전에 남편은 10년 동안 징용당해서 소식이 없고 딸내미는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는 걸로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들을 보면은 팔원이라는 시라든지 수라라는 검이 헤어지는 거 있죠. 거기에도 보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이없게도 평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다룹니다. 평화로운 민족의 모습. 어떤 평화로운 민족의 모습을 다룹니다. 평화로운 민족의 모습. 대표적인 시 국수라는 시를 보면은요. 마을에서 추운 겨울날 메밀국수 해먹는 원고기 육수를 가져오면서 마을의 전설 할머니 얘기도 듣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나와요. 자, 아니면 영운한 골쪽이라는 시를 찾아봐도 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고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끼리 만나서 명절 음식 해먹고 명절 놀이하고서 노는 평화로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3번 자신의 삶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씁니다. 자신의 가난하고 고독한 삶. 근데 이런 시를 주제로 쓴 사람들은 꽤 많거든요. 힘들다, 비천하다, 가난하다, 외롭다. 자, 그런데 백석의 시의 특징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고결하고요. 의지적 태도를 보입니다. 고결, 의지적 태도를 보여. 그래서 백석의 시는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외롭지만 괜찮아 깨끗하게 살 거야. 항상 이런 시예요. 자, 여기서 배우는 남신의주 유동도 똑같고 또 흰 바람벽이 있어도 그렇죠. 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도 외롭다, 가난하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친구들, 흰 색깔 반찬 친구들. 자, 선우사라는 작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석은 일제강점기 때 딱 있다가 6.25 전쟁 이후로는 우리한테 시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1995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들이 우리에게 공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3개 시 유형 안에서만 외워주면 수능에 지금까지 수능이 실시된 이후로 한 번도 지금 수능이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온 시가 백석의 시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우리 교과서에 많이 실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수능이 한 번도 백석 시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남신의주 우리 배웠던 시입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살던 집도 그 다음에 알뜰살뜰한 부모며 애틋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요 3줄 딱 보니까 어때요? 자, 위에 있는 1번 내용이죠. 1번 주제죠. 그죠? 공동체 해체죠. 자, 가족 해체. 가족 해체. 외로운 처지 제시됐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모 치고 쓸쓸한 거리 세모 치고. 자, 바람은 시련이고요. 쓸쓸한 거리는 지금 화자의 처지입니다. 화자의 처지. 자, 혹은 암울한 현실. 나의 현실이고 화자의 처지입니다. 바람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줄 긋고 헤맸다. 자, 지금 나 뭐하고 있다? 유랑하고 있죠. 유랑하고 있습니다. 자, 나 힘들다가 나 이렇게 다 떨어져서 외롭게 있다가 나 유랑하고 있어 지금.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고 추위. 자, 바람과 추위 다 세모죠. 자, 그러면 시련이 지금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죠. 그죠? 시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 점점 더 힘들고, 나 점점 더 춥고, 점점 더 외롭고, 나는 어느 목순네 집에 헌사슬간. 자, 이 목순네 집이 어디일까? 목순네 집.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남신의주에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어요? 유동에 있습니다. 박시봉이 이 목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방에서 보낸 겁니다. 자, 우리 제목이 남친의주 유동 박시봉방이지 않습니까? 줄 긋고 발신인 주소입니다. 이게 주소입니다. 주소. 되죠? 발신인 주소입니다. 자, 발신인 주소 썼다는 게 이거 지금 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까? 편지 형식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남친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자, 수성구 달구벌 대로 3304-1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서. 그러니까 자, 보낸 주소 이름이잖아. 그럼 우리가 요시를 가지고 편지의 형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어디다? 위에 나와 있는 목순의 집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시로.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사슬 깔았다. 가난한 상태죠. 가난과 열악하고 가난하고. 자, 가난하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헌사슬 깔았다는 사슬. 우리 돗자리 할 때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죠? 사자리, 돗자리 이런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밑에 이렇게 지푸라기 양탄자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사슬간 한 방에 들어가서 쥔을 붙였다. 방 한 칸 월세라는 뜻입니다. 방 1칸 월세. 한방 월세입니다. 한 방에 들어가서 쥔을 붙였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방은 어떤 곳일까? 잘 적어볼까요? 얘가 지금 유랑하고 있었죠? 유랑인데 어차피 실연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야. 실연. 유랑을 하다가 화살표 일시적으로 휴식을 하는 곳이에요. 일시적으로 휴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휴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휴식하고 있다가 끝에 가면은 성찰도 합니다. 일시적 휴식을 하면서 성찰도 합니다. 되지? 자, 계속합니다. 나 한 방에 들어가서 자, 네모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뒤에 문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중요하겠죠? 일시적 휴식을 하면서 성찰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 한방이야. 한방에 들어가서 쥔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내 처지죠? 화자의 처지겠죠? 화자의 처지나 이런 춥고 누긋누긋하게 축축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한다. 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끼면 주변에 있는 좀 말 잘 통하는 어른이나 되게 좋은 현명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자신조차 감당이 안 되는 굉장히 생명력이 떨어져 있는 나약한 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적어볼까요?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처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은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막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처지.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처지야. 나 스스로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우울하고 이런 일이 있거나 하려면 주변에 말 잘 통하는 친구나 어른이나 그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처지거든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롱배기에 북덕불. 오, 이거 향토적인 소재네요. 지롱배기 도시에서는 안 쓰겠죠. 질은 질그릇, 항아리. 옹배기는 뚝배기 할 때 그 배기거든요. 그러니까 옹기입니다. 옹기.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화로로 씁니다. 화로. 불 담아놓는 거 있잖아. 난로 같은 거. 근데 이때는 얘들아 일제강점기 개화기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런 거 전혀 안 쓰겠죠? 도시에서는 골로라든지 난로 같은 거 썼겠지? 자, 화로에 북덕불은 그런 거예요. 재 같은 거 이렇게 태워가지고 있잖아. 따뜻하게 만드는 거. 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서 재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고 자리에 눕고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요 세 줄 있지 얘들아? 요 세 줄은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죠. 의미 없는 행동이죠. 의미 없는 무력한 행위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다 해주고 있고 우리 1학년 때 내신했었거든요. 요거는 1학년 때 내신했던 것처럼 아주 수사법 이런 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없는 행동 그리고 무력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머리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요 줄이랑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요거 두 줄 있지? 두 줄을 싹 빼보세요. 두 줄 탁 연결. 요거 두 줄 봤을 때 자, 지금 화자가 시선을 방금 내가 읽었던 두 줄 있지 얘들아?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운 거랑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요거 두 줄 있지? 시선 처리가 상승적인 시선이야? 하강적 시선이야? 맞지? 하강적 시선 처리예요. 자, 하강적 시선 처리는 지금 나의 정서가 어떻다는 걸 보여줄까요? 여러분 TV나 영화 한번 떠올려보세요. 영화에 되게 막 힘들고 좌절하고 차이고 시련당하고 이럴 때
걷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보통 영화의 그 시선이 주인공의 눈길이랑 비슷하자? 그러면 바닥을 보통 찍지 않습니까? 바닥. 물고인 바닥도 막 찍고 철벅철벅 발걸음도 막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는 어때요? 아, 얘가 착 가라앉았구나. 이런 느낌 들지? 그런데 만약에 기분 좋은 상태야. 주인공 기분이 좋은 상태야. 그럼 바닥 찍드나? 잘 안 찍지? 뭐 찍드노? 하늘 찍지? 막 햇살 막 빛나는 막 하늘 찍고 막 나무 막 찍고 하늘 같이 찍고 막 이러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하강적인 시선 처리를 통해서 지금 내 심리가 지금 어떻다? 침체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침체, 하강적 정서, 나약함, 무력함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력하고 나약한 처지입니다. 자, 지금 내가 지금 심리가 되게 나약하고 처져 있고 침체됐고 자, 이럴 때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 져줄 거라.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자, 요거는 자책입니다. 자책. 나의 자책하고 있는 심리야. 자책을 소처럼 연달아 되새김질했다.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픽! 내 스스로 화끈! 지금 어때요? 부사를 통해서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죠. 부사를 통해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세 줄은요.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 너가 얘들아 행길이도 봐봐라. 행길이가 짧고 길고 이러고 있지. 점점 길어지고 있지. 자, 그래서 지금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감정 고조야.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말이지. 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됐지요? 자, 감정의 극단적 고조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감정의 극단적 고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죽고 싶은 거예요. 감정의 극단적 고조.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자, 그러나 시상 전환됐죠? 전환됩니다. 자,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됐어요? 자, 여기다가 땡땡 뭡니까? 시선. 상승적으로 전환됐죠? 그죠? 시선 상승 전환. 지금 아무도 안 자는가? 안 자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시 공부하고 있지? 그죠? 시 할 때는 자면 안 돼. 소설은 좀 뭐 살짝 흘려들어도 어차피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건 좀 괜찮아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일단은 지금 잠시만 졸린 친구 한 명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보고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때 나는 내 힘이며 내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했다. 됐나? 적어볼까요? 자,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각. 자신의 한계를 자각했어.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자각했단 말은 자신의 한계를 뭐 했단 말이야? 인정했단 말이지. 인정. 이렇게 해서 나 이제 인정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뭐야? 운명입니다.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이거 뭐예요? 운명의 힘입니다. 을 생각하는 것인데 됐어? 자, 잠시만 고개 들고 자, 차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지 마. 손 들면 안 돼. 또 순수한 친구들도 손 든대 이런 상황에서 또 자, 너가 차였을 때 슬픈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 슬퍼.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야. 자, 가만히 생각해봐. 자, 엄마랑 싸웠다고 생각해봐. 이건 다 있겠지. 차인 경험은 여러분들 거의 없잖아. 우리 연남 친구들은 잘 나가기 때문에 차인 경험이 잘 없잖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차이려면 우선적으로. 어쨌든. 자, 엄마랑 싸웠다고 생각해봐. 어때? 엄마가 미워서 울어요. 그 다음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봐.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지? 자, 그럼 제일 와닿는 거 한번 해볼까? 시험 성적 생각해봐. 자, 내신 등급도 올려봐. 어때? 어휴, 쌍 나쁜 시험 개새끼! 이게 화나요? 아니죠. 화나는 건 뭐예요?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미쳤나? 나도 왜 2등급일까? 나도 왜 그동안 놓치고 살았을까? 나 왜 그랬을까? 이러죠? 이럴 때 여러분들아 극복하는 방법 되게 간단한 방법 해줄게. 잘 봐. 나는 왜 6등급 7등급이야? 아하, 내 팔자로구나. 나는 머리 나쁘구나. 맞아. 엄마랑 나랑 아침에 싸웠지? 괜찮아. 내 탓 아니야. 엄마랑 나는 원래 운수가 맞지 않아. 원래 상극의 사주 팔자지. 아하, 나 어저께 차였지? 괜찮아. 내가 점을 봤는데 나는 혼자 잘 팔자래. 자, 이런 거 어때요? 별로 안 슬프죠? 별로 안 슬프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극복을 하는 거야. 니은에 줄 끈 거 있잖아. 자, 요거는 적어볼까요? 운명을 받아주는 운명론적 체념을 통한 극복입니다. 운명론적 체념을 통한 극복이야. 그래, 어쩔 수가 없지. 내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사라지게? 운명론적으로 체념을 하잖아? 그럼 뭐가 사라지게? 자책감이 사라져요.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됐죠?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2년 반 동안 쳐놀았는데 그건 잘못한 게 아니구나. 쳐놀 수밖에 없었던 내 유전자가 문제였구나. 날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오늘도 그러면 운명에 따라서 쳐놀아야지. 그런 거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자책, 슬픔 자책,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진정되고 이 말이죠. 진정되고 자,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어요.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이제 외로움만 남아있어. 더러 나주 손에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살랑살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쌀랑눈 세모 칩니다. 시련입니다. 시련. 네, 일제강점기를 산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강점의 시련이겠죠. 자,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는 경건한 자세가 되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밤이 석패 따로 외롭게 서서 자, 줄 거 보세요. 외로이 서서 줄 거세요. 나중에 한 개 더 잡아가지고 필기하겠습니다. 어두워 오는데 눈을 맞을 눈 세모 치세요. 그리고 눈을 맞을 또 밑줄 꺼줍니다. 자, 외로이 서서와 눈을 막고 있는 거를 하사별 둘 다 뺏어서 나와 적어볼게요. 나와 나무의 동일한 처지입니다. 자, 원래 나무라고 적으면 안 되고 갈매나무라고 적어야 돼. 근데 귀찮을까봐 나무라고 적었어. 나와 갈매나무의 동일한 처지야. 자, 이렇게 동일한 처지를 만들어 놨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나야처럼 되려고. 같은 처지잖아. 그제? 그럼 갈매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를 하며 눈을 맞을 자, 지금 똑같아. 나와 얘는 똑같이 시련 속에 있어.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세 가지 의미를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찰의 매개야. 1번 성찰의 매개. 다 적으세요. 세 개 다 중요합니다. 성찰의 매개. 두 번째, 의지를 상징합니다. 의지의 표상. 상징이죠. 똑같은 말로. 의지의 표상. 자, 나무가 눈을 겨누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의지의 표상. 2번. 자, 3번.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지향 대상. 내가 생각하는 지향 대상. 이상적 존재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때요? 방 안에서 잠깐 휴식하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갈매나무를 통해서 회복한 거죠. 그죠? 요런 시가 바로 남신의 주입니다. 자, 어때요? 좀 더 2년 나이 먹고 보니까 좀 쥐가 조금 더 달라 보이죠? 그죠? 자, 263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아우, 정말 반갑다.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까? 벌써 한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최승호의 시 들어갈게요. 자, 나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의 시였던 백석의 시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최승호는요, 독재정권 시입니다. 시대 적어볼까요? 작품 제목에다가 시대를 독재정권. 하늘에서 새도 한 마리 깃들이지 않은 삭막하네요. 삭막합니다. 새 한 마리가 깃들이지 않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에이, 은유법이지. 이건 북가시나무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시예요. 영혼을 북가시나무로 그냥 보조관념인 북가시나무에 빗댄 것뿐입니다. 은유법입니다. 자, 결국은 중심 단어는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을 무슨 주의의 엿장수들이 자, 주의 세모 치시고 이념입니다. 이념의 무슨 이념의 엿장수들이 엿장수 탄압하는 세력들이죠. 탄압 세력. 엿장수들이 난도질한지 오래되었다. 가위질 세모 치시고 네, 억압이겠죠. 오래되었다. 자, 그럼 결국 얘들아 이 줄 꺼져 있는 세 줄을 보니까 지금 나는 나무인데
엿장수들이 내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버렸단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서나 나의 내면이나 나의 자율성이나 나의 수수성을 억압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내 영혼에는 가지라는 가치, 잎이라는 가치. 자, 둘 다 동그라미 치세요. 가지와 잎 동그라미 치시고 얘들아 가지가 있어야지 이파리가 달리는 거 아니야? 가지가 있어야지 열매가 달리는 거 아닌가? 가지와 잎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신적 가치야. 정신적 가치. 나의 정신이야. 풍부해질 수 있는 나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사실 얘들아 나무는 둥지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감에 따라가지고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뻗어가고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억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와 잎은 정신적 가치에다가 한 개 더불어 쓰자면 자유로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 자유로움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왜? 뭐 때문이게? 자, 이까 T로 한번 생각해볼까? 왜 자르게? 플랜카드 걸려고. 맞네. 플랜카드를 걸기에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 가지 다 잘라버린 거겠지? 자,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이다. 허공은 나의 나라다. 자, 여러분 잘 적어놔야 된대. 1년, 3년, 4년은 현재거든요. 2년만 꿈입니다. 그거 잘 보이게 적어두세요. 2년이 꿈입니다. 50개 현대신호 외우고 들어가셔야죠. 여러분들이 선점해가지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황혼도 알고 보니까 좀 빨라졌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쉽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소설이 조금 쉬웠고 사촌 언니가 누구 좋아하고 내용이 조금 쉬웠잖아요. 그죠? 청배우는 조금 어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고전 산문은 현대시가 황혼이 너무 아는 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전시가 어땠어요? 고전시가 딱 봐도 아는 것들이죠. 부모님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것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칠 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는 고전시가 나올 거고 100% 해석이 가능한 현대시가 이미 나와버려. 그럼 어때? 그거 두 개만 해도 문제가 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5문제 정도 된단 말이지.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속도를 땡겨서 그 남은 속도를 다른 데 붙여야지. 비문학에 붙이고 현대소설에 붙여야지. 그죠? 최저 맞추려면.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어는 꿈입니다. 꿈. 허공은 나의 나라다. 허공?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어머나 강요가 없는 곳이네요. 구속과 강요가 X 없는 곳이네요. 자, 그러면 구속 X, 강요 X니까 어떤 공간일까요? 자유로운 곳이겠죠? 자, 그럼 허공의 의미 한번 적어봅시다. 자, 허공은요, 탄압당했던 곳입니다. 탄압이니까 당연히 실력이죠. 자, 해서 일시적으로 위안을 가지는 곳입니다. 위안. 일시적으로 잠깐 괜찮은 곳입니다. 자, 하나 더 적어볼까? 그리고 요 허공은 탈이념적 공간입니다. 탈이념적 혹은 자유로운 공간이야. 자유의 공간입니다. 탈이념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야. 근데 문제는 둘 다 공통점이 이거지. 일시적. 둘 다 공통점이 이거지. 자, 남신을 주도 결국은 그 방에서 살면 안 되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나와가지고 어떤 지향적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도 그래. 일시적으로 이런 곳이지. 결국은 꿈 깨지 않습니까? 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신기로운 나무거든요. 신성한 나무, 귀신 나무거든. 자, 죽었어. 이미 없어. 신목 동그라미 치고. 자, 신목은요. 이상적 대상이면서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에요. 이상적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적 그리움의 대상. 사라진 존재. 예, 까먹을 것 같으면 다 적어놓으면 괜찮아요. 사라지라고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는 내가 좋아했던 나무에, 풍성한 나무겠지, 아마? 신목은. 자, 신목에 향기를 맡으면서 밤을 보내고 향기를 맡았다. 꿈속에서는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향기 만난다는 말은 위로, 일시적인 안식, 그리움, 이 말이야. 꿈속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내가 좋아하는 풍성한 나무에 스멜, 향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살짝 만난 거죠. 물론 제대로 만난 건 아니죠. 자, 다시 이제 깨어납니다. 어머, 일어났다. 깨어나니까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 F컷이라고. 귀 있는 바람은 들었을 거야. 원치 않은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자, 여기서 귀 있는 바람은 들었다는 말은 의법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이건 그냥 바람 불었다는 말이거든요. 바람 불었단 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탄압당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원치 않은 깃발과 플랜카드 세모칩니다. 263쪽.
자, 원치 않는 깃발 세모, 플랜카드 세모. 자, 이 플랜카드와 깃발은 뭐 좋은 걸까? 전혀 아니죠. 이념을 강요하고요. 사상을 종용하면서 따르게 하는 겁니다. 세뇌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플랜카드 막 거는 거 있죠? 학원 강모를 포함해서 요즘 특히 선거철이니까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자꾸 똑같은 구호를 막 해놓는 거 보여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엽니다. 이거를 계속 보다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새로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거야. 플랜카드들이. 구호도 똑같죠? 구호도. 그죠? 모든 학원, 다른 학원들 잘 모르지만 막 슬로건 같은 게 있잖아요. 1등급 신화가 이루어지는 곳. 1등급 신화가. 이러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저기 가면 1등급 되겠구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세뇌.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자, 왜 앙상한 몸통이야? 살 빼서 그런 건가? 아니지. 뭐 때문에? 커팅 당했지. 아까 가지 다 커팅 당했잖아. 그죠? 잘려진 몸통에 매달려 나못 깨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은 소리 죽여서 울고 있는 소리. 당연히 탄압이지. 탄압. 봄 기운에 대장. 봄 나 좋은 의미인 줄 알았거든. 원래 봄 자체는 좋은 의미야. 왜? 가지가 돋아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박 몰려드는 겁니다. 가지가 돋아나려고 해.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대장간의 낫 세모치고 톱니도 세모칩시다. 네, 탄압의 수단들입니다. 탄압 수단. 결국은 이 탄압의 수단이 요거 때문이죠. 이념을 강요하고 사상을 종용하고 세뇌시키려는 플랜카드를 달기 위해서죠. 그러려고 잘라버린 거죠. 탄압을 해버린 거죠. 자, 띄고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줄 거 주세요. 살벌한 몸통으로 반역하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여기서 화자의 자세가 들어가 있어. 저항적 자세죠. 저항적 자세. 자,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내 영혼의 국가시나고요. 그러니까 요거 어때? 요시는 아까도 우리가 그 공간에서 방 안에서 성찰했었잖아. 그 얘는 이제 저항을 다지는 거예요. 저항심을 다지는 거야. 자,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눠주는 실을, 자, 잎사귀 동그라미, 과일 동그라미. 근데 얘들아, 잎사귀랑 과일은 다 뭐가 있어야지 달릴 수 있죠? 가지가 있어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나는 가지를 돕게 할 거다, 이 말인 거야. 결국은. 실을 언젠가 나는 쓸 수 있을 거야. 왜? 나 반역할 거니까. 나 반역할 거니까.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우리 향기 동그라미 치자.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친 거 세 가지 있대. 적어볼까요? 정신적 폭력. 순수한 가치. 정신적 풍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정신적 풍요. 순수한 가치. 인실을 쓸 거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없어도 나는 지금 쓸 거야. 이런 거야. 마지막엔 어때요? 실을 쓸 수 있으리라. 의지적이죠. 의지적. 그러니까 두 개 시의 공통점이 둘 다 부정적 환경에서, 둘 다 특정한 공간에서, 둘 다 의지를 다지는 시잖아요. 요렇게 갈래복각 6강이 묶여있고, 자, 우리 연합인들아, 사용 설명서라는 우리 도움줄 이런 책에 보면, 그게 완벽하게 막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 수능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잡혀 있어요. 이제 요 파트랑 7번 파트에 보면, 밑에서 요즘 수능에는 필수적으로, 갈래복합의 문학이 나옵니다. 실제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갈래복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시를 반드시 공부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문학을 공부할 때는 사실 이렇게 주제별로, 근데 사실 이번에 수특이 다 그럼 묶여있잖아요. 주제가 같거나 공통점이 묶여있지. 그죠? 요 시의 두 개의 공통점을 알겠어? 부정적 환경, 특정 공간에서 의지를 다지는 거였잖아. 그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수필, 정약음의 수호제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 또한 공통점으로 묶여는 있죠. 그죠? 수호제기라는 집의 이름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내가 장기라는 유배지 가가지고 아하,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자, 이번엔 수필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강은 끝입니다. 끝! 컷. 다른 반에서 온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선영이? 뭔가 싶었겠다. 괜찮지? 할만하지? 너만 오늘 또 좀 일찍 마칠 거야. 자, 갈래복합. 왜냐면 제일 길었던 게 6강이거든. 자, 7강. 67쪽의 7강의 방목을의 경사 읽어봐. 어떠신지 알겠는지 봐봐.
지금 너가 마지막 반인데 수요일 밤부터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어떠신지 알겠어? 와, 다들 절레. 어떠신지 알겠나, 이거? 봐봐라. 근데 내가 갈래복합이잖아. 등한시합.